자,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그 Next.js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저희가 스태틱하게 이제 그 올리는 것이 아니고 스태틱한 상태로 뭐 GitHub 페이지스 같은 데를 이용해서 올리는 거보다 이제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Node.js 그대로 이제 동작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서버리스 환경 위쪽으로 올려가지고 클라우드 프론트로 도메인까지 할당을 하는 그 부분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포까지는 저번에 다 성공들을 하셨었고 클라우드 프론트 쪽은 이제 세팅까지는 됐지만 뭐 약간 캐시 설정상의 문제가 좀 있었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수업이 딱 끝이 났었어요. 뭐 그리고 나서 이제 2주나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좀 더 클라우드 프론트를 만져 보셨을지 어쨌을지는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저희가 딱 끝났던 그 부분부터 이제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저번에 작업을 했던 것이 이런 이제 이 번호를 랜덤으로 추첨해주는 이런 거를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버상에 배포를 하는 클라우드 프론트에 배포를 하는 것까지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저번에 이제 많이 생겼던 이제 이슈들 중에 하나는 일단 클라우드 프론트 주소로 접속을 했는데도 이제 주소가 이제 API 엔드포인트로 다시 리디렉션이 되는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일단 그것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규로 생성을 할 때의 옵션도 그렇지만은 결국 이제 신규로 생성할 때 옵션들은 대부분 다 나중에라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정은 언제든지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 설정을 업데이트할 때 항상 조금 주의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게 이제 배포가 한번 일어날 때마다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얘가 계속 인프로그레스 상태로 전환이 되면서 그게 이제 즉시적으로 설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처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클라우드 프론트를 저희들은 이제 도메인을 연결하는 목적으로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을 했습니다만 클라우드 프론트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CDN을 목적으로 원래 하는 서비스고요. CDN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 사람들이 자주 요청하는 그런 파일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버가 이제 어느 정도 캐시를 가지고 있으면서 좀 빠르게 전송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서버 쪽이 좀 부하 같은 것들을 뭐 줄이기 위해서 이제 컨텐트 관련된 것들을 좀 분산을 해서 가져간다든가 뭐 그런 목적으로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프론트는 기본 설정이 모든 그 요청들에 대한 그 리스폰스들을 캐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캐시 서버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설정을 보게 되면은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가장 중요한 설정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가장 이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이 보게 되는 것들은 여기 있는 이 캐시를 어느 정도 보관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본 설정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런 다음에 저희는 이걸 커스터마이즈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자 이거를 자, 기본 설정을 한번 보면은요. 자, 기본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소 같은 경우에는 0초로 되어 있기는 한데 자, 기본적으로는 캐시에 대한 보관을 그 86,400초니까 86,400초면은 하루죠. 하루 정도 이제 캐시를 가지고 있게 있는 것이 이제 기본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미니멈이 있고 디폴트가 있고 맥시멈이 있는데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디폴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번 캐시를 가지게 되면은 그 캐시를 하루 정도는 최소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 이 86,400초가 지나기 전에 다시 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본값대로 설정을 했을 때의 얘기죠. 저희는 저번에 기본값으로 설정을 하진 않았지만 기본값으로 설정을 했다면은 최소 이제 86,400초, 그러니까 하루 정도 동안은 재요청을, 그러니까 캐시를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진 캐시를 계속 활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캐시를 사용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 3153만 6천 초면은 몇 천인지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요 시간 동안 요 이거를 이제 초과를 하면은 무조건 다시 이제 캐시를 재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 캐시를 한번 가지게 되면은 캐시를 이제 하루 동안은 재요청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거를 그 파일 같은 것만 서빙하는 그런 파일 스토리지 같은 형태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고 웹사이트를 거쳐가는 그 중간 다리로서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설정을 할 때에는 커스터마이즈를 해가지고, 자 이렇게 설정을 하거나, 혹은 이제 간혹 가다가 맥시멈 TTL이 뭐 디폴트보다 뭐 큰 숫자여야 된다 뭐 이런 알림이 나올 때에는 뭐 이제 1초 정도 뭐 이렇게 설정을 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튼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설정을 해놓고서 사용을 어, 했었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그런 설정인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설정인데, 근데 이제 이게 그 저희가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제 막 생성을 한 다음에, 막 생성을 한 직후에 이게 이제 보통 그 리디렉션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API 엔드포인트로 리디렉션이 일어날 때에는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그 캐시를 찾을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캐시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원본으로 리디렉션을 해야 되겠다라고 클라우드 프론트가 이제 뭐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 API 엔드포인트 주소로 이동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결, 네. 자, 그래서 그 301 리디렉션이 일어났을 때에는 보통 그 리디렉션 이제 일어났을 때에 API 엔드포인트로 이동이 됐을 때에는 여기 이제 설정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behavior에 이 수정을 했을 때 이 TTL 부분들을 이제 0초에서 뭐 1초로 수정을 해준다든가 뭐 그 정도로 이제 변경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변경을 했기 때문에 클라우드 프론트가 다시 이제 캐싱을, 다시 인프로그레스 상태로 넘어가 가지고 캐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캐시가 다 되고 나면은 이제 완료가 되는 그런, 뭐 보통 그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안 되셨던 분들 중에서 아마 몇몇 분들은 이게 이제 0초로 설정이 돼 있었지만 얘가 캐시를 안 갖고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클라우드 프론트는 항상 좀 뭐 캐시 뭐야 만들고 나서 즉시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지난 다음부터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요거 연결을 하신 다음에 어 뭐 집에 가서 다시 해봐야지 하고 들어갔더니 이제 그때는 캐시가 다시 물려가지고, 캐시가 이제 생성이 돼가지고 어, 사이트 표시가 정상적으로 되셨다든가 뭐 그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쪽을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캐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링크도 나중에 정리를 해가지고 GitHub 쪽에 올려드리겠지만, 클라우드 프론트에 자, 파일 무효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제 사이트 배포를 하는 상황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파일을 사용을 하고 정말로 캐시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파일을 배포를 할 때 이게 뭐 하루 정도 캐시 사용하는 거를 활성화는 해놓고 실제 캐시를 사용을 하기는 할 건데, 근데 이제 이게
긴급하게 내가 파일을 동일한 경로로 바꿔서 넣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 뭐 이게 이제 내가 웹사이트 배포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웹사이트에 뭐 스타일 시트 같은 것들을 CDN에 올려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된 거를 좀 빠르게 적용을 해야 돼서 좀 무효화를 빨리 파일을 다시 갱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이 파일 무효화 쪽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파일 무효화 같은 경우에는 이 웹사이트 상에 있는 콘솔에서는 제공을 하지 않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그 CLI에서 이제 이 파일 무효화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 이제 파일 무효화에 대한 뭐 방법들과 뭐 개념들은 쭉 설명이 나와 있고, 여기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는 여기 중간쯤에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CLI를 사용해서 무효화가 여기 콘솔에도 이제 추가가 됐군요. 이쪽에서 추가를 할 수가 있군요. 요거는 그럼 좀 이따가 일단 CLI 쪽 먼저 설명드리고 저거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문서가 업데이트가 돼서 앞쪽으로 왔네요. 요거 이제 AWS 이제 CLI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WS의 클라우드 프론트하고 이 명령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건데, 중간에 보시면 여기 디스트리뷰션 아이디라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하나,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패스라고 해가지고 어떤 파일을 갱신을 할 거냐라는 거를 설정을 하는 이 두 가지 값을 이제 그 자기 설정 값에 맞는 것들을 넣어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보시면 이 클라우드 프론트 배포한 것들에는 여기 있는 이 아이디들이 있고요. 이 아이디 중에서 자, 저는 이제 좀 전에 확인을 했었던 요 배포판에 대해서 갱신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 아이디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 자, 터미널 상에서 자, 클라우드 프론트하고 자, 크리트 인밸리데이션에서 디스트리뷰션 아이디까지 하고, 뒤쪽에선 좀 안 보이시겠네요. 텍스트를 조금 키워서 자, 디스트리뷰션 아이디에다가 넣어야 할 것이 여기 있는 이 아이디, 그리고 이 뒤에 자, 패스 해가지고 뒤에 이제 따옴표로 싸서 이 안에 경로들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경로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스타일즈의 stylez.css라든가 이런 식으로 경로를 구체적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접속할 때의 주소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이것만 이제 새로 갱신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바로 밑에 있는 것들을 이제 와일드 카드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갱신을 새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갱신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갱신에 대한 이제 그 제한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요청할 수 있는 최대 이제 갱신 요청 수 같은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지정을 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고,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이제 이게 뭐 클라우드 프론트가 새로 신규로 캐시를 생성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리티어 사용량 안에서 다 이제 프리티어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 프리티어 사용량 안에 이제 다 그게 까여 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요거는 신중하게 잘 결정을 해가지고 입력을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옵션으로 이게 그 자기가 디폴트 프로파일이 아니라 이제 특정 이제 프로파일을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맨 앞쪽에 붙이시든 뒤에 붙이시든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전 디폴트에서 사용을 할 거니까 프로파일 쪽은 빼고 업데이트 요청을 하시면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어디다가 저거를 넣었죠? 아, 제가 여기 패스에 띄어쓰기를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 파일 캐시 재생성에 대해서 요청이 돼서 진행 중이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진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주로 뭐 캐시 생성에 대한 것들을 좀 뭐 어느 정도 뭐 그 스케줄러 같은 거를 걸어가지고 자동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콘솔 상에서 이거를 명령어로 좀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빠르게 요청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CLI 쪽을 이용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거고요. 근데 이제 이쪽에 있는 콘솔 상에서 요청을 할 때에는 좀 전에 있던 거랑 요청 자체는 이제 뭐 개념 자체는 똑같습니다. 이제 캐시를 재 요청을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요청을 해서 이 중에 자 저희는 이제 이거 어떤 클라우드 프론트 배포를 할 건지 선택까지는 하고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이제 경로만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뭐 이런 전체 경로에 대한 요청이나 근데 제가 지금 이 루트에 대한 요청은 이미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전체에 대한 요청을 하거나 혹은 뭐 아까처럼 뭐 일부 파일에 대한 요청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경로 작성을 하시고 여기 밑에 버튼 눌러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또 인프로그레스 상태로 이건 다 끝났네요. 끝났으니까 한번 다시 요청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캐시 재생성에 대한 요청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설정 같은 것들이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예전 내용이 나온다 내지는 이게 이제 계속 API가 뭐 그 API 엔드포인트 그러니까 처음 배포를 하고 나서 나왔던 그 주소로 이제 리디렉션이 계속 된다 뭐 그런 상황일 때는 이런 식으로 캐치 재생성을 해가지고 해결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포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 배포들은 저번에 다 되셨었죠? 배포가 중간에 아니 그러니까 배포가 나중에 이제 좀 그 뭐야 한 번에 접속이 안 되고 계속 리디렉션 됐던 분들도 아마 이제 그게 시간 좀 지나고 나서 캐시 이제 한번 되고 난 이후부터는 아마 되셨을 것 같은데 그거 계속 뭐 여전히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이따가 뭐 쉬는 시간이나 제가 가서 다시 설정을 조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일단 처음에 이제 처음 설정을 할 때 만들었던 내용들, 처음 여기 생성을 할 때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크게 오리진 세팅이 있고요. 그리고 캐시랑 비헤이비어 세팅이 있고, 밑에 이제 디스트리뷰션 세팅이 있고, 크게 파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소제목들 기준으로 보시면은 파트가 세 개가 있는데, 이 파트가 세 개가 나눠져 있는 것들을 생성을 할 때는 한 번에 생성을 하고요. 수정을 할 때는 여기 이제 이 제너럴 쪽에 이제 여기 주로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 세팅에 대한 부분들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제일 첫 파트에 있던 오리진에 대한 설정은 여기 이제 오리진 탭 쪽에 그리고 그 중간에 있던 그 두 번째 그 비헤이비어 파트에 대한 부분들은 세 번째 탭에 그러니까 수정을 할 때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가지고 수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아무튼 처음 설정했던 것들은 나중에 이제 변경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뭐 가장 많이 뭐 수정을 하게 되는 것들은 이 비헤이비어에 대한 부분인데, 음, 예를 들면 이제 주로 여기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게 저번에는 정말 단순 사이트에 대한, 그러니까 단순 페이지인데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좀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상태로, 그러니까 Node.js 기반에서 돌리기는 하는 상태로 배포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추가로 얹어가지고 뭐 API 같은 것들을 아예 이제 그 안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순히 이제 게시나 헤드 요청만이 아니고 옵션즈랑 푸시랑 포스트, 패치, 딜리트에 대한 요청들이 같이 필요해지게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겟만 설정을 했더라도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포스트 API도 좀 날리고 패치, 딜리트 이런 것들도 날리고, 그리고 이제 옵션즈는 직접 날리지는 않지만 뭐 이제 프리플라이트 같은 것들 이제 테스트 그 뭐야 요청할 때 옵션즈가 되고 뭐 그럴 때는 이제 요 옵션으로 나중에 변경을 하게 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아예 초기에 이제 세팅을 해놓고서 만드셔도 되고 뭐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변경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 설정 상에서는 그 이제 주소에다가 그 쿼리 스트링 날리는 부분이 기본으로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가 않는데,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쿼리 스트링을 사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기본은 이제 이게 뭐 클라우드 프론트 자체가 이제 그 파일들에 대한 캐시 서버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쿼리 스트링이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이제 그 쿼리 스트링을 전부 다 사용을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화이트리스트 안쪽에서만 사용을 한다고 하거나, 아무튼 이런 설정들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실 그러니까 뭐야, 작업에 대한 계획이 이제 그러니까 배포하고 운영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하고요. 그리고 저런 것들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그러면은 모든 게 다 가능한 옵션으로 무조건 설정을 해놓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기에는 또 이제 그 저런 이제 캐시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을 했을 때는 요청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 매번 이제 새롭게 요청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은 비용의 문제하고 또 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초기에는 이거를 내가 테스트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혼자서 사용을 할 때에는 어떤 옵션을 웬만큼 어떻게 바꾼다 그래가지고 과금이 굉장히 크게 된다든가 그런 일은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에다가 이제 뭔가 그 뭐 개발이나 그런 것들이 편의성 때문에 뭐 이거를 뭐 옵션을 전부 다 열어놓고 사용을 해야지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실제 운영할 때에는 조금 뭐 금액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클라우드 프론트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번에 작업을 했던 것이 저번에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배포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 배포에 대한 부분들 이거 이제 지금 저희가 요거 배포할 때 람다를 사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API 게이트웨이에 대한 부분들을 저번에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요거 API 게이트웨이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런 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API 게이트웨이하고 그 뒤에 부분들도 진행을 하면은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잘릴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짧게 한 5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지고서 바로 그 뒤에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석을 안 해도 되나?